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여러 정보기관이 있는데 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정보기관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그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였고 그 전신은 정보부였습니다. 중앙정보부였습니다. 5.16 이후 김종필 씨가 만든 국가정보기관은 그 뒤에 세계 여러 나라 정보기관과 정보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 CIA와 맺고 있는 이 국가정보원의 협력체제는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남의 약점 잡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먼저 잡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약점 잡힌 사람을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에 한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 지금 지명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이나 김정은이 딱 내려다보면은 박지원 씨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게 만약 북한 정권에 의해서 활용이 된다면은 박지원 씨가 지휘하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편에 설지 김정은 편에 설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게 될지 국가를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개인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복무하게 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 모시는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끔찍한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언론이 거의 침묵하고 통합당이 그냥 미약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나라가 망하려면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모든 문제점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때문입니다. 국방은 누군가는 해주겠지. 미국이 해주겠지. 북한이 핵무장 해도 설마 같은 동족에게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반역자나 간첩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모르고 경계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망국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원 씨는 딱 대북 송금 사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결격사유입니다. 안보상, 금전상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이상하게 돈과 관련되는 문제가 자주 드러납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아쉽지 않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노출되느냐. 원세훈 국가안보원장 시절에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기록에도 박지원 씨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자 이모 씨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내 박지원 비자금을 관리하는 이모모라고 딱 특정을 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의 장으로서 박지원 씨가 가면은 그 기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다소 까십거리 같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그 유명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특검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찰이 받아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 기록입니다. 언제 작성된 거냐? 2003년 8월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검사 남기춘은 검찰 주사 민병천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박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그 중에 흥미로운 걸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어느 호텔, 일단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호텔, 그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세 글자 호텔. 어느 호텔 객실은 피의자가 원하는 때면 아무 때나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요? 라고 묻습니다. 박지원, 예. 그 호텔 사장 김뭐뭐가 편리를 봐주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또 묻습니다. 피의자는 그와 같이 객실을 사용한 요금은 지불하였나요? 박지원, 객실을 사용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사비는 지불하였습니다만 객실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피의자가 호텔 객실을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이나 되는가요? 답,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검사가 자료를 가지고 묻습니다. 검사의 질문입니다. 호텔 사장인 김某某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9년 3월 말경 처음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1999년 5월경까지는 월 1, 2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5월경부터 2000년 9월경까지는 월 3, 4회 사용하였다고 하고 그 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비서관과 정책특보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6 내지 7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8, 9회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피의자가 사용한 룸은 침실과 거실이 나뉘어져 있는 비즈니스 룸으로 일일 사용료는 정가로 1박 40만 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는 모두 합하면 1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사용한 호텔 객실 요금을 모두 면제받아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요. 박지원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김 사장이 그렇게 진술하였으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보다 정책기획수석으로 근무할 때 조금 더 자주 사용하였고 그 후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때는 주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사용하였는데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정도씩 잠깐 사용을 하였고 잠을 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위 김 사장의 진술은 피의자가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객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아웃 오브 오더 조치하여 언제든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김 사장이 편리를 봐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객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가 위 호텔에서 김영환의 소개로 위 정몽헌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과 대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요? 박지원, 그 호텔인지 이 호텔인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을 만났을 때 정몽헌 회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면서 유람선의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질문,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1999년 5월경 위 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김영환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금강산 유람선을 운항시키는 등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하루의 적자가 3억 원에 이른다는 등으로 애로가 많으니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의자는 현대의 대북 경협 사업은 정부의 햇볕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고, 김명환도 옆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김명환과 같이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 문제로 정몽헌 회장을 만났던 것은 6.15 정상회담 이후에 만났던 것이지 그 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주 호텔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박지원 씨가 공직에 있을 때 약 4년에 걸쳐서 호텔을 1억 원어치나 공짜로 사용했는지, 거기서 그 객실을 이용하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국가 예산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호텔을 1억 원어치나 공짜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그 수많은 약점 중에 이 약점은 좀 작은 약점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작은 약점이든 큰 약점이든 국가정보원장에는 특히 국내외의 적과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켜야 될 그 국정원장 자리에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 약점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정보 판단을 그르치고 정보 관리를 잘못하게 되고, 아니면은 적에게 협박당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그 정보기관이 어떤 개인이나 정권 수호기관으로 전락할 때 과연 남북관계에서 국가와 국군과 국민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이번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따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